김일곤 박사님의 칼럼집 세상 그 길을 걷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만 봐도 사람 김일곤 박사님을 얼마나 축하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 잘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일곤 박사님의 전남대학교 모교 후배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홍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일곤 박사님께 잠시 몇 학번이세요? 여쭤봤더니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4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한 10학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전라남도 영암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문학가의 길을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소년은 꿈보다는 생계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택했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산 증인이자 거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걸었던 그 길의 끝에서 못다 이룬 어린 시절의 꿈을 짤막한 글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박사님의 인생 여정에 기꺼이 동행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상암 김일곤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출판 기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잠시 내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이 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석홍 전 국가보훈처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웅기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님 소개합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님 모셨습니다. 임성주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승현 전남대학교 전 총동창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 전 회장님 세 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성정 회장님, 이연익 회장님, 최나건 회장님 세 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원태 전 서중일고 동창회장님 모셨습니다. 유인학 전 국회의원이자 한양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모시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학 변호사이자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 예비역 공군대장이 모셨습니다.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이 모셨습니다. 조영일 국제섬유신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일 성유패션 리뷰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철 전 전라남도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문철환
출판 한국서유소재연구소 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영호 재경 금정향후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등학교 2회 동창 세 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정환필 의무 사무총장님, 박남용 변호사님, 이종혁 교장 선생님 세 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환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혜곤 박사님의 칼럼을 축하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혜곤 박사 출판기념 추진위원회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박양수, 강대성, 주승호, 김창경, 김상철, 위성암 이렇게 총 6분의 추진위원들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거든요. 큰 박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분들을 대표해서 박양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출판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혜곤 박사 칼럼집 출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양수입니다. 세상 그 길을 걷다 출간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곤 박사님은 왕인 박사 탄생지 월출산 아래 금정에서 태어나 금정초등학교, 강주서중, 강주고등학교, 전남대 공과대학 석유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으시고 숭실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일신방직과 충남방직에 입사 후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일관되게 서무인으로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과학자이자 지성인이십니다. 김 박사님은 2007년도에 말실과 시실로 엮은 한평생 논문집을 2014년에는 산문집 내가 만난 세상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 박사님께서 모교 동창해고에 게재한 사모고 사투리가 바꾼 인생 등의 글과 앞서 발간된 책에 수록된 글들을 읽으면서 마무리로 인생 자서전을 감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거리에서 보아온 김 박사님은 선배님 이상의 태산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경험과 흔적이 후배들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들자 평소 책 발간 얘기만 나오면 한사코 거절하시는 김 박사님께 2020년도 새해 백두 자서전 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강건하신지는 몰라도 그동안 결사코 반대하시는 김 박사님께서 그러면 원고와 글들을 모아 책을 한번 내보자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2023년 1월 최소위원회로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써놓았던 글들과 새로이 쓴 글을 한데 모아 수정, 보완, 편집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24년 7월 세상 그 길을 걷다를 상제하고 출간을 기념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이번 칼럼집 발간으로 현대의 지성인들이 일생 동안 모두가 소망하는 세 종류의 책 출간을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공서적과 두 번째로 수필집, 마지막으로 자전적 칼럼집 세상 그 길을 걷다 가맹으로 트리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김 박사님의 개인사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로 전승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양수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박양수 위원장님께서는 차기 용복 리더스 포럼의 차기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이 칼럼집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준비위원분들의 6분의 수고와 마음이 없었다면 또 이 자리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로 전승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에서 선배님을 생각하는 후배님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혜곤 박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수십 년의 길, 발자취를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잠시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혜곤 박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선유 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이루신 업적과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나마 만나보겠습니다. 한약방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 처음에 겨우 들었으니까 막 방에 붙어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이렇게 굴고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함사님은 무함수다.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사람이 그 목표도 딱 세우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 좌우명이 되었다고 할까요? 한일 협정이 이번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1966년에 일본의 아세아 생산상본부에서 한국의 기술인을 양성한다. 거기에 내가 선발이 됐고 김영남 대표이사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실험 모집을 안 해주면은요 일본 여권이 안 나왔습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갖고 그때 참 일본을 딱 도착해서 한 군데를 딱 갔는데요. 한국에서 기회 한 대를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가고도 겨우 찡찡거리고 그랬었는데 아니 혼자서 40대를 그냥 보는데 기기가 싱싱하게 잘 돌아가보면 보니 눈이 확 뒤집어지지요. 귀국해가고 2년 동안 훈련시켜서 혼자서 50대 담당하는 크기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산업의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정이고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섬유 연도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74년에는 16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려 565배로 수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85년으로 기록되는데 당시 저는 연구소장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완전 유장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불란서 3개 나라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완전 유장복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1년에 100억 원 가치 이상을 한국에다 팔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가 된 거죠. 제20대 과학연합 훈련실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섬유업계 최초로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감격에 넘치는 그런 수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 10년 가까이 그렇게 되죠. 공학석사, 경영학석사 2군데를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박사과정을 직장에 있으면서 하니까 3년이 못 끝내고 4년에 끝냈거든요. 공부한다 싶고 가정하고 그 애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뒷전을 밀어놓고 내가 할 일만 먼저 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좀 고맙고 미안한 생각 그런 1960년부터서 오늘날까지 계속 섬유 공정개발이랄까요? 평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밖에 모르니까요.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60여 년간 방제가 업계라는 한 길만을 걸어오며 대한민국 석유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세월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박사님은 물론이고 저기 맨 뒤쪽에 테이블에 계신 가족분들께서도 좀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의 인생 여정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걸었던 귀한 지인분들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축하의 말씀 몇 분 청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중마고로 오셨습니다. 고향 친구를 대표해서 전석홍 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서 축하의 말씀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장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총대님 양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님도 계신데 제가 벌써 언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먼저 지명한 것은 고향이 같습니다. 영암의 금정면 굉장히 상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를 광주 서중에 광고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소원면에 또 상권이에요. 같은 상권 출신입니다. 저는 목포로 왔고요. 그리고 마치 자주 뵙기 때문에 이번에 세상 그 길을 걷다. 이 원고를 나한테 보내면서 한 말씀 해달라 이게요. 추천의 말씀, 추천서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한마디로 이거 자서전이네요. 그 자서전이에요. 칼럼집인데 그때그때 써서 모은 것이 인생 걸어온 길입니다. 원래 문학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세대가 어렵지 않았어요. 문학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길을 택한 것이 성과학 개통으로 잡고 젊어서부터 오로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신념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대학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관계에 있는 일신방직 서울에 뛰어들고 그리고 관리직에 대해서 충남방직에서 새로운 복잡이나 PC 섬유로 여러가지 옷을 제조하는 원료들을 발견하라고 해서 훈장도 타고 과학기술사학과 나와서 상도 사고 과학기술 한림은 정의회원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상이에요. 그 분야로서는 정의회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족사, 그리고 또 섬유계의 현실, 정부에 대한 건의, 과학기술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멀리 경제사절 따르의 이론으로 해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섬유 테크노파크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가나시에 있는 왕인묘까지
가서 그 가면을 또 글로 전부 썼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보면은 소재가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이 역시 사모곡입니다. 이 사모곡을 읽어보면은 가슴이 뭉클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세상 그 길을 걷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길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누가 만들어 놓은 길 같지 않아요? 그 길, 그거예요. 나는 그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다. 세상 나만의 길을 걷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직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나가요. 수년 전에 일본의 기업 회장이 95세인데 한국에 와서 건강비법에서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그 특강 내용 중에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있다. 하는 일이 있어야 늙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학자같이 아주 점잖하니 늙지도 않고 잔잔한 물살 같은 느낌을 주고 사근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효력입니다. 지금 저도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사례가면 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은 칡도 뿌리를 못 먹게 요즘 먹도 않잖아요. 나무만 고사시키고 있어요. 이 칡의 섬유를 옷가루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옆에 계시는 우리 이총리님께서 총리님으로 계실 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만납니다. 항상 무엇을 들고 다녀요. 새로운 자료, 신간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이것을 같이 식사하는 자리나 앉아있는 자리에서 논제로 삼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머리를 활용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또 늙지도 않아요. 문학소년이 꿈을 꾸었다가 그건 이루지 못하고 성욕의 정상에 섰습니다.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침 연구도 하지만은 침이란 문필가로서 명성을 떨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해곤 박사님의 어린 시절 산골 동네 골목길에 함께 걸었던 중마고로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전석홍 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해곤 박사님께서 섬유업계의 거장이라면 이분은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목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후배를 대표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해주십시오. 전석홍 장관님께서 저한테 먼저 허락해서 웬 청천벽력 같은 눈부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받은 장학금이 전석홍 장관님이 주신 장학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생일 때 장관님이 임명직 영광군 주셨는데 시골 군수가 군민 자식 중에 대학 들어간 놈이 있다고 골라가지고 장학금을 주신 그런 사례가 별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5만 원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효곤 박사님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김 박사님을 훨씬 더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불려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골에서 여름철에 봄 부지런하다 보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드렛 물을 부숴야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보고 허드렛 물 노릇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맑은 물은 좀 이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곤 박사님은 제가 철없는 청년일 때부터 저를 늘 격려하고 지도해 주신 은인이십니다. 최근까지도 저를 많이 위해 주시고 걱정하셨는데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인연보다는 김효곤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조금 더 역사적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었습니다. 그 60주년을 기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6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뭡니까? 한 질문이었어요.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 무슨 체육 발전,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일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과학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랍게도 성숙한 안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산업을 일으켰고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경제적인 토대가 갖추어져서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정치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입대한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었고 그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석유였다고 하면 김효곤 박사님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최초의 1세대 유공자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0년 사이에 우리 김효곤 박사님은 우리 국가가 주권을 잃었을 때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그 뒤에 빈곤, 전쟁, 그리고 부흥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신 말하자면 보통 평화시 같으면 한 3사람 몫의 인생을 다 사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맨 처음 길을 여신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계시는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지금을 사는 다음 세대는 김효곤 박사님께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곤 박사님 세대가 이룩하신 이 놀라운 성취 이것을 좀 더 오래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할 텐데 어쩐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절정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벌써 추락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말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김효곤 박사님께서 후대에 좀 더 같은 가르침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많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건 사실은 책 뒤편에 있는 자제분들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 그 대목이었습니다. 자제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이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좋은 아버지 되기는 어렵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참 본인은 이렇게 자녀 교육도 뒷전이었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말씀하시지만 이 자제분들에게 비쳤던 김여건 박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점에서 김여건 박사님의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 정직한 것이 등이거든요.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이 입이고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행복하다 말해도 뒷모습이 외로운 그 사람은 외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속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이 속담은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아버지가 너희는 책 봐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하실 텐데도 집에 와서 책을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이도 책을 보게 된다.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정직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김여건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일하시느라고 또는 공부하시느라고 가정 일은 뒷전이었다 이렇게 미안해하시지만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자녀분들이 관찰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참 아름답고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소는 못되신 것이 많이 아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문학소년의 꿈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도락으로 먹고 살지 못했다. 그 말씀이라면 말이 되지만 문학소년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학소년을 꿈꾸셨기 때문에 오늘의 김여건 박사가 계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가면 마젤란 박물관이 있어요. 마젤란 박물관에 가면 마젤란 항해 시대의 얘기들을 벽에 그림으로 전부 그려놨어요. 벽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장면에든 항상 시인이 끼어 있어요. 제가 매우 놀라서 그 해설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모시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해설사지만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건방지게 말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항해를 가능케 한 것은 과학기술이었을지 모르지만 항해를 꿈꾸게 한 것은 문학이었지 않았을까. 내가 해설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저를 좀 멋쩍어 하더라고요. 제가 김여건 박사님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성취를 하시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꿈꾸시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이루지 못한 문학소년의 꿈이 항상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김여건 박사님께서 문학소년의 꿈은 작년이 없으니까요. 아주 그냥 정신으로 꿈을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두서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현 전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로서 우리 선배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섬유산업계를 대표해서 글로벌 세아그룹 김웅기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섬유업계의 큰 별이신 상암 김여건 선배님의 출판 기념회에서 후배가, 그것도 깡아득한 후배가 감히 축사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또 영광스럽습니다.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대한민국 섬유업계의 발전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 길은 젊은 후배들이 감히 개척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뵌 것은 충남방적 상무이사로 재직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도 선배님은 전남대 섬유공학과 후배들의 등불이셨습니다. 세상 그 길을 걷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새롭고 먼 길과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가장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 제 선배님이신 상암 김혜곤 박사님이십니다. 도전은 성장과 발전의 출발점이며 개척은 거대한 물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님께서 도전자였고 개척자였으며 또 혁신가의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교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사실 후배들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걸어오신 세상의 그 길을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제약그룹 김은기 회장님이셨습니다. 김혜곤 박사님께서 혼자 풀을 뽑고 털을 다지면서 걸어가신 그 길이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국립 전남대학교 48만 명의 오늘 대표로 휴가 중인데 우리 또 대선배님의 이 자사절 축원 기념에 축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응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사도 준비를 못했고요. 우리 준비위원 6인의 준비위원이 계시는데 저한테 책도 보내준 것도 없고 오늘 가서 뭘 준비했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6인의 준비위원에게 박수도 많이 보내줬는데 우리 그 김혜곤 선배님은 저보다 한 8년 선배님이신데 이 아주 스태미나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항시 쉬지를 않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계속 다니십니다. 그리고 동창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창회 후배들도 뭐 저녁마다 밥도 사먹이고 술도 사먹이고 계속 그런답니다. 요즘에는 많이 횟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석홍 장관님은 이제 제 중고등학교 대선배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뵀는데 더군다나 이제 영암의 금정면에 그 대봉감이 많이 납니다. 우리 김용호 그 금정면 회장님께서 대봉감을 영암에 감 축제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대봉감을 차에다가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오다가 고속도로 오다가 차가 주저앉았습니다. 무거워서. 하여튼 우리 이 김혜곤 대선배님은 동창회 또 전남대학교 또 후배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교와 후배들과 동창회를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성주 서울 동창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안 하셨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모교 동문을 대표해서 이용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살아오신 그 선배님의 족적을 보면 출판 기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아주 절제되게 선택된 분만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실은 제 사는 게 바쁘고 제 일 하느라고 우리 선배님과 깊은 교류는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앞선 분들의 그 축사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한 길만 하시고 성공하신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책 내시고요. 선배님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책 내면 베스트셀러가 지금 너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후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큰 느티나무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님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이렇게 또 흔쾌히 축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오늘의 주인공 김혜곤 박사님은 전남대학교 모교의 명예를 높인 섬유업계의 원로이시며 과학자이자 기업인 그리고 선생으로서 아직도 정말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발도상국이던 우리나라의 면방산업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요. 오늘 소개하는 책 세상 그 길을 걷다에 김혜곤 박사님의 고견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섬유업계의 최고 석학이자 산 증인 상암 김혜곤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금방 제가 여기 올라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평생을 이 섬유 제조 공정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인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쓴다는 게 좀 사실은 무슨 공돌이가 글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막중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할지 모를 정도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최고 피크랄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지난 줄 모르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록이라도 좀 메모라도 해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좀 글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것이 그게 조금씩 쌓이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좀 써보고 싶은 이런 글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쓰기 시작한 게 월간지라든가 또는 그 문학 잡지라든가 이런 것에 냈더니 어떤 문학 잡지 몇 군데서 문학인을 등단도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또 도와서 이래갖고 자연히 칼럼 비슷하게 제가 지나온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써보기로 시작하는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그 추진위원들을 구성해갖고 저더러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내역이라든가 자기 뭐랄까 과거 걸어오기를 좀 쓰라는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동안에 써왔던 것도 있기는 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갖고 써낸 것이 이번에 마지막 세상 그 길을 걷다라는 타이틀로 글을 써놨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공이 아닌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이 저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 나름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꼭지라든가 그런 어떤 항목들은 제가 밤샘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또 지웠다 해서 아주 날밤을 새면서 써놓은 그런 그 꼭지들도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한가하신 시간이 되시면 파적 삼아서 한두 꼭지 읽어주신다면은 저로서도 그 이상 공부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황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감사한 점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또 저승에 가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혜경 박사님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번 책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장수 비결에 대한 또 책을 출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김혜국 박사님께서 이 책을 출판하시면서 느끼셨던 소회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판 기념회의 이 자리에 또 축하 공연이 빠질 수가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동문이신 후배 문행선님께서 황혼의 노래라는 공연으로 아름다운 성악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지랑이 하늘 거리고 진달래가 밤기 들었다. 네가 짓고 추억을 안고 오늘 나는 찾았네. 내 사랑 나 그리운 너 종달새의 노래 씹어서 그대여 황홀의 노래 나는 너를 잊지 못하리.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랑이 아름지미 맑은 실에 봄꿈을 안고 어린 싹은 눈을 비빌 때 그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 내 맘에 새겨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이 나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걷다가 그 길의 끝자락에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 황혼의 노래를 문행선 후배님께서 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암 김혜곤 박사님의 멋진 외모만큼이나 명석한 두뇌를 이어받은 우리 손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자 김유진 청년인데요. 현재 옥스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주 재원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님의 우리 출판 기념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를 응원해 주시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축사 중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볼 때마다 종이 비행기 함께 접고 다니며 던지며 레슬링도 하고 언제나 재밌고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알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인지 더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22년 동안 알면서 지내왔지만 할아버지를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한두 분이 아니네요. 오늘 이 자리에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친구, 동료, 박사님, 사장님, 아버지하고 남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 손자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할아버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으실까요? 약간 이낙연 총리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김혜곤 박사님께서는 이미 좋은 할아버지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일부 공식 순서는 이제 기념사진 촬영이 마지막이고 식사가 바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자리에서 별도로 일어나지 않고 앉으신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신 의자만 정면을 향해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해서 일단 편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 번만 더요. 한 번 더요? 예. 네, 잠깐만요. 카메라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김혜곤 박사님의 100세 청풍을 기원하며 사랑합니다 하트 안무 포즈 해주십시오. 하트. 김혜곤 박사님 100세 청풍을 기원하며 사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세상 그 길을 걷다 파이팅입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세상 그 길을 걷다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시고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존경하는 예고는 교수님, 한영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틈틈이 기도해 오신 분들은 하나만한 격동의 인사를 뵙고 일생을 순리인으로 살아오신 교수님의 생각이 이 책 곳곳에 잘 녹아 있어 독자는 무척 반갑고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유발전에 한 획을 그으신 교수님께서
한편으로 글쓰기를 좋아하셨다는 걸 열심히 보여준 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책 작업을 도와주신 박양수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참여해서 오늘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마음만 이곳에 올립니다. 세상 그 길이 걷다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멀리 광주에서 축하의 마음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건배제의를 좀 청할까 합니다. 잔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상암 김혜곤 박사님의 칼럼지 발간 기념에 좀 귀한 자리에 이렇게 건배의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9년도 전남대학교 석유공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벌써 65년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을 이렇게 집대성하신 이 열정과 또 기술자로서의 마이스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순을 맞이하실까지 건강하시고 목적 달성하신 데에서 경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과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건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앞에 잔들을 들어주십시오. 김혜곤 박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위하여! 재경 대한동문회 대표에서 김성전 전 동창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님은 출판 기념회 오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서울 동창회를 2012년에서 14년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동문 중에서 카이스트 회원이 있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전남대학교 출신이 어떻게 카이스트 정회원으로서 아주 활동하신 걸 보고 정말 이런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상을 시상 받으신 분들이 서울에 그 100여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모임도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을 활성화시킬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용범 포럼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범 포럼을 시작할 때 우리 김혜곤 선배님을 초대회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난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포럼 회장에서 그런지 늦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아주 모든 일을 정말 반경 있게 잘 해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늦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출판 기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김혜곤 선배님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라는 뜻에서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말 제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했어요. 재미있고 또 건강하시고 축하할 일만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우리의 인생은 재건축! 감사합니다. 완료 있는 무한 리필인만입니다.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부터 장관 아닌데 저는 장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다가 모르는데 나도 당당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모두가 김혜곤 박사를 선배님으로 부르는데
전만이 김영건 박사 1년 선배입니다. 저는 광주 소중물 발견 때부터 김영건 박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건 박사를 참 좋아합니다. 다른 후배들은 저를 모두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영건 박사만은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김 박사가 대학을 가는 무렵에 섬유학과는 배를 짠다고 해서 배짱과라고 했습니다. 섬유가 나오는 데는 배짱이 있을 거다. 광산과는 화순 탄광 갈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영건 박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동문들도 돌봐주시고 했다고 듣고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김 박사가 대단히 부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라고 그렇게 건강하냐고 그럽니다. 야마 그만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좋다고 그렇게 해주지만은 우선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영건 박사를 대단히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김영건 박사처럼 나이 많을 때도 건강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건배를 제청하겠습니다. 조금 이낙연 총리하고 관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건배! 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배이자 또 자랑스러운 섬유기술사회뿐만 아니라 섬유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우리 김영건 선배님의 후손 잔치이면서 또 그 길, 세상 그 길을 가고 싶다 이 출판 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희 선배님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기술이 폐권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만은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저희들 기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우리 김영건 선배께서 섬유를 선택하지 않고 문학을 선택했으면 과연 섬유 산업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 의심을 굉장히 짙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기술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진정 선진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발하면 여러분들은 나발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김영건 선배님께서 이렇게 세기를 내신 것처럼 우리 기술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준비됐죠? 자, 기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진행하면서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하나씩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선배님들도 국제선수사 승리하고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의 소위 발자취나 그 역할이나 지금까지 했던 성적은 이미 말로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영훈 박사님의 발자취나 공격이나 그 역할은 제가 따로 경험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말씀 안 드리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선교산업을 많이 아끼고 걱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강의 뒷머리에 밀려서 앞머리 밀려나는 일반 선교산업이 한국 선교산업이 굉장히 하상기에 들은 생각만큼 거의 못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면 세계 최고 부자 재벌들은 전부 선거가 나는 사람입니다. 베네시 회장, 루이비통 회장이 세계 재벌 랭킹 1위고 루이비통 회장도 그렇고 자라 H&M 회장 여러분들에서 세계 100대 기업의 대부호들이 제일 많이 선교산업에 종사하고 선교패션 사업을 아주 아끼는 분들입니다.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도레이는 탄소섬으로 보잉 비행기의 날개를 20년 동안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기항투자를 확보했고 비행기 날개나 자동차, 헬기, 선박, 건설용 모든 정책에서 섬유가 안 들어가는 분야 것입니다. 반도체보다 6배가 시장이 더 큰 것이 선국 패션 산업입니다. 선교사는 절대 죽지 않고 이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피땀 흘려서 갖고 오는 선교산업이 만개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길 바라면서 저도 그 전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산업과 우선 김영훈 박사님은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성공과 선교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낙연 선배님들 김우기 회장님 이렇게 다 만나고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김혜원 회장님은 뭐든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동창회도 제가 회장할 때도 보면은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광주 동창회도 이렇게 가시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존경하는 분이 또 98세에 또 출판 기념회 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98세 됐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우리 김혜건 우리 회장님, 박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의 네 번째 책을 기다릴 겁니다.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건강 비결 그 책 꼭 내주신다면 네 번째 책 제가 꼭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배제인은 서중일고 고문이십니다. 연두회 나두종 회장님께 건배제에 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불려나오게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전석공 작가께서 초임 영광군수로 오셨을 때 제가 학교 가지는 않습니다만 2년 미창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째를 배우고 여기서 배웁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 대단히 참 저랬고, 그리고 저는 우리 김혜곤 목사님의 그 꼼꼼함에 대한 추억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뭐를 끓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다마는 이낙연 총리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엽서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엽서를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여 장 될 그걸 전부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꼼꼼한 저거가 지금 못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책으로 지금 남겨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영원한 김혜건 박사의 건강을 위하여! 네, 광주고등학교 2회 동창회 이종현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1년 3년 선배가 아니에요. 1년 어떻게 무섭던데 말이야. 만약에 잘못했다면 건강을 위해서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건강을 위하여! 내가 사실 김혜건 우리 박사님을 뵙는 지금부터 20년 전 학교 선배식 말고 제가 동창회를 하면서 김혜건 선생님 모셔가지고 동창회가 이렇게 발전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창회 정말 지금도 많이 해주시면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광주 이곳은 동창회가 이렇게 발전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김혜건 선배님의 덕이었습니다. 저부터 지금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건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건강히 고맙습니다. 영암 촌놈 김예철입니다. 제가 광주고등학교는 15회고요.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김 박사님을 뵙고 많은 부분에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공직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국가대회, 국제대회에 선수를 출전하는 것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을 총괄하는 부서가 대한체육회입니다. 학교 체육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기 생활에서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후세 나이 들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김혜건 박사님은 그런 걸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세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배라기보다는 마지막 한번 소리를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강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준비하면서 김혜건 박사께서 그래도 너희가 죽기 전에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절대 돈을 받지 마라. 또 꽃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청장에 축의금이나 안내 하완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회장님이 절대하시려고 했는데 회장 아까 축사 들으셨지만 회장님을 존경하시고 회장님의 섬유와 공학과 후배라 글로벌 세학으로 김문기 회장이 나가셔서 견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김문기 회장님 박수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 나오셔서 김혜건 회장님 마지막 나오셔서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정말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물은 갑자기 동물의 사과에 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같은 사람하고 그 교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까지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머리부터 발밑까지 다 영상까지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감사한 점은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인생에서 전부 잊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저승에서라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훈기 회장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따 나가실 때 잘 먹었다고 인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찬까지 다리 끝까지 즐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변덕스럽죠.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가시는 길에도 평안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